직업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2021년 4회 기출문제풀이 고급 직업상담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포괄적 직업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괄적 직업상담은 이제 여러 가지 상담 이론들을 포괄적으로 장점들을 우리가 이제 모아놨다 이런 의미입니다. 1번 상담 이론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절충하고 단점을 보완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직업상담 과정을 내담자와 직업상담사 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았다. 그죠?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직업상담 사례를 제외하고 여러 상담들이 이론적 배경을 반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업상담 사례를 제외하고 어떻게 직업상담을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문장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여러 접근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체계들을 모두 고려했다. 절충적인 입장이니까 그렇다. 그죠? 1번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하는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인지적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인지하는 것. 요거 이제 인지적 명확성이라고 하는데요. 인지적 명확성 결국에 이제 자기를 인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려면 면담이나 자유연상, 그죠? 자기 모니터링, 여기 이제 자기 감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모니터링이에요. 자기 감찰이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간 전망은 무엇입니까? 시간 전망은 자기의 진로 주제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전망은 인지적 명확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래서 2번의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내담자에게 상담 과정의 본질, 제한 조건, 그 다음에 방향, 상담자와 내담자의 책임과 역할, 상담의 목표 등을 알려줌으로써 합리적인 계획을 내담자가 알도록 하는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뭘 안내해 주는 겁니까? 상담의 과정, 그 다음에 역할과 제한점,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거, 설명하는 거 왜 설명해 줍니까? 내담자가 상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는 쓸데없는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무엇입니까? 바로 구조화, 상담의 구조화이다. 그래서 3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영은 내담자의 감정을 상담자의 언어로 반영해 주는 것이죠. 정서나 감정,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 중에서 정서나 어떤 감정들을 알아차려서 그 단서들을 피드백해 주는 것이죠. 해석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설명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죠. 내담자의 행동이 이렇게 되는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근데 상담자가 이걸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아니었을까요? 라고 설명을 제공하는 겁니다. 명료화는 무엇입니까? 명료화,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것이죠. 무엇을? 애매모호한 것을. 네, 애매모호한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발달적 직업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달적 직업상담 이론은 무엇입니까? 인생 전체, 그죠? 발달 과정 속에서 진로 문제, 직업 문제가 있다, 발전한다 이런 내용이죠. 1번 역할 연기, 대화 연습, 과정에서 표현하기 이런 기법을 사용한다. 어떤 이론인가요? 게슈탈트죠. 자, 2번 직업 선택의 과정은 결정이 이루어지는 성인기에 시작되어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된다. 왜 성인기부터? 그죠? 성인기부터 진행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체는 아니죠. 발달적. 그죠? 요거는 조금 워딩 자체가, 문장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 그죠? 3번 직업 선택의 과정은 아동기에서, 그죠? 아동기에서 은퇴할 때까지. 요게 이제 발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내담자의 진로 발달에 초점을 맞추지만 일반적 발달에는 관심이 없다. 왜
발달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원형 검사에 기초한 시간 전망 개입에서 시간에 대한 심리적 경험 3가지 측면을 반영하는 측면에 반응하는 3가지 구면들 중에서 미래를 의미 있게 해주는 거, 네, 3가지 측면을 받는 3가지 구면 뭡니까? 방변통이죠. 방변통. 여러분들 원형 검사의 방변통에 대한 내용들 기억하실 텐데요. 방변통, 방향성, 그죠? 변별성, 그리고 통합성. 요걸 이제 아마 외우셨을 텐데요.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현재에서 뭡니까? 미래에 대한 시간으로, 그죠?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거. 네,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죠. 미래에 대한 지향성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지향성. 그죠? 요거를 이제 높이는 거죠. 왜 미래 지향성으로 갑니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변별성은 무엇입니까? 변별성. 변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는 것이죠. 미래가 나에게 온 것처럼 느끼는 것. 그것은 미래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그렇죠?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현재 무엇을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되겠죠?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는 것이다. 10년 뒤로 가보자. 그죠? 10년 뒤로 가보자. 10년 뒤로 가보자. 그러면 미래 지향성이 생기는 것이죠? 방향성이. 10년 뒤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의미 부여하고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변별성이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10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현재로 돌아오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통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의미 있게 해주는 것, 바로 변별성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직업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6개의 생각하는 모자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6가지 색깔의 어떤 그 지시, 커맨드를 넣어가지고 그 모자에 해당하는 내용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흰색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노랑, 검정, 그죠? 그 다음에 빨강, 초록, 파랑, 그죠? 흰노, 검빨, 초파.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흰색은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노랑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거, 낙관적인 거, 무조건 이제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죠. 검정은 무엇입니까? 비판,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죠. 장애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빨간색은 직관, 감정적인 것이죠. 직관적인 거. 초록은 무엇입니까? 초록은 대안, 창의적인 겁니다. 파랑은 종합.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의견들을 내면 이제 파랑색에서 종합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창의적으로 정보를 탐색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과 질을 확장시키기 위한 측면 의사결정법이다. 그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가능한 직업 대안을 열거한 뒤에 각 대안을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개인의 득실을 목록으로 작성했다. 뭐 이런 내용은 없죠. 요걸 계산했다. 요거는 이제, 그죠? 뭐 대차대조법, 이렇게 대차대조표 접근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안에 대해서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의사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3번.
창의적 의사결정자가 6가지 색깔을 생각하는 모자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각 내담자가 모자를 쓰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6가지 모자. 그 다음에 모든 사고 유형들이 유용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파란색 청색 모자를 쓰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6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직업 상담에서 활용하는 직업 카드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카드 분류는 좋아하는 카드, 그 다음에 흥미없는 카드, 그 다음에 판단하기 어려운 쏘쏘 카드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분류해가지고 내가 어떤 직업 흥미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1번 다른 심리검사에 비해 유대감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죠? 이걸 이제 나눠보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카드의 수는 카드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카드의 수는 뭐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뭐 이 내용들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표준화된 흥미검사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표준화되어 있다 아니다. 그렇진 않죠.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고 질적인 검사다. 네, 질적인 검사다. 질적 검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 투사 검사처럼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인 어떤 그 수치를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통찰을 하고 요 내용들, 내가 이제 고르는 게 요런 방향이 있구나. 요런 걸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것이죠. 4번 내담자가 다양한 종류의 주제, 아이디어, 가치, 느낌 등에 따라서 직업 제목을 분류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내담자가 다양하게 주제 분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 3번이 됐다. 직업 카드 분류는 표준화 검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진로 결정 수준에 따라서 내담자의 상태를 분류할 때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내담자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로 결정 수준에 따라서 분류한다. 분류할 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진로를 결정한 사람. 진로를 결정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 미결정. 그 다음에 진로를 못 결정하는 사람. 네, 우유부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로, 선택을 못한 우유부단형. 네, 우유부단형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 불안이 따라온다.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적인 특성 때문에 불안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죠. 진로 결정자는 확신이 필요한 내담자이죠. 진로 미결정자는 뭡니까? 네, 정보가 필요한 내담자이고, 우유부단형은 이 불안을 해소하는 게 필요한 내담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불안을 동반하는 거 벌써 이제 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우유부단형이다. 진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속성,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진로 문제 해결에서 부적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심리상담이 필요할 수 있겠죠.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다음은 어떤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까? 자, 개인적인 책임을 수용하는 거. 지금 순간, 그죠? Here and now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 직접 경험하는 거. 경험이 중요하다. 기법은 뭡니까? 역할 연습, 대화 연습, 반대로 행동하기, 투사놀이, 과장해서 표현하기. 요 기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셨을 수 있는데 바로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게슈탈트 또는 형태주의 상담. 같은 내용이죠. 형태주의. 네, 9번의 정답 3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행동주의 상담 기법과 적용이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억,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DVD를 보여주었다. 뭐 하라고 한 겁니까? 따라하도록. 그죠? 모델링 하라고 한 거죠. 모델링. 모방. 따라하라고 했다. 자극통제? 예, 자극통제 아니다. 자, 니은. 자기 주장이 어려운 내담자와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주장을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했다. 그죠? 행동계약. 자, 디귿. 영어 알파벳을 배우는 학생에게 처음에게는 지나게 된 글자를 더 쓰게 하고 다음에는 점선을 따라 하게 하다가 잘 쓰게 되면 빈 여백에 알파벳을 쓰게 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네, 요렇게 된 데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따라 쓰게 했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냥 쓰게 했고 요게 바로 용안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풍부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 상황에서 좋고 싫은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은 내담자. 그죠? 좋고 싫은 것 선호. 그죠? 선호. 흥미나 선호죠. 네. 이런 내담자를 대상으로 작업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무엇을 사정하는데 적합합니까? 그죠? 작업 경험. 내가 무엇을 여태까지 해왔는가? 요걸 이제 분석하는 거는 흥미를 사정하는 것이죠. 흥미를 우리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직업상담에 도움이 되는 상담 행동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 1번. 전문적인 언어의 사용. 물론 전문적인 언어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어떤 게 더 도움이 될까요? 내담자가 이해하기 어떤 언어? 쉬운 언어. 그죠? 내담자가 이해하기가 쉬워야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겠죠. 상담하는 게. 그래서 내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써야 된다. 2번. 조언과 충고. 조언과 충고는 사실 늘 어떻습니까? 그죠? 어떤 반작용을 일으키죠. 불편함을 일으키죠. 그래서 도움이 잘 안 된다. 빈번한 유머. 유머는 굉장히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은 유머는 도움이 안 된다. 그죠? 비판단적인 태도. 그죠? 요런 태도들은 우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12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에서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인간은 성적인 충동보다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1차적으로 동기화된다. 요게 이제 아들러가 주장했던 거죠. 성적 충동 요건 누가 얘기했습니까? 프로이트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들러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프로이트와 이제 결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2번 출생 순위와 가족 내의 위치는 심리적 특성과 대인관계 방식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아들러는 특히 출생 순위를 중요하게 보았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열등감과 완전함 추구 성향은 후천적이다. 후천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선천적이라고 본 거죠. 네, 열등감이 아들러 개인 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공감과 상호 존중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관심은 정신건강의 핵심 지표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요거 이제 공동체 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에서 이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13번의 정답 3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게슈탈트 집단 상담에서 다루는 저항의 유형과 표현 양상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게스탈트 집단 상담에서 그 이론에서 접촉 경계 현상이라는 게 있죠. 접촉 경계 혼란 장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접촉이 잘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접촉에 어떤 장애가 있다 이런 겁니다.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반전. 여기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전은 무엇입니까? 외부에 하려고 하는 것을 외부로 갈 것을 내부로 방향을 어떻게 반대로 정했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 편향은 무엇입니까? 편향은 어떤 그 감각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단절하는 것이죠. 단절하거나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하는 것이죠. 철수. 그 접촉하는 것에서 철수하는 것. 내사는 무엇입니까? 내사는 외부의 가치를, 그죠? 외부의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 주로 이제 부모님의 가치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번째, 투사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죠. 남 탓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융합이 있습니다. 융합은 뭡니까? 서로 의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독립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독립이 안 되는 그러한 장애다. 1번, 집단 초기 정서 표현이나 참여를 주저한다. 그죠? 외부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내부로 간다는 이런 얘기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다른 집단원과 자신과 동일한 생각과 감정을 경험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한 정서가 어떻습니까? 서로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거는 편향이 아니라 융합이다. 3번, 상담사의 개입이나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죠? 요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집단 통제 경향을 보이는 집단원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집단원이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죠? 내게 아니라 네 거다. 남 탓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4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간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갖는 어떤 존재? 보편적 존재. 이게 이제 틀리니까 자꾸 이제 말이 헛나오네. 같은 인식을 갖는 존재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주관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관적 세계. 같은 현상도 내담자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세계가 있다. 각각 다른 주관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2번, 인간은 자기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장지향적 성향을 타고난다. 이게 본성이라고 했죠. 실현화 경향성. 그렇죠? 자, 3번.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 입장에서 그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거. 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죠? 4번. 가치 조건화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기체적 경험이 왜곡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엄마가 이렇게 하면 이제 착한 아이다. 칭찬을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요거. 자기 실현화 경향, 요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데, 그죠? 내가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곡이 되게 된다. 이게 결국에는 로저스가 얘기하는 정신적인 고통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왜 인간이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는가? 이것의 경험이 다 불일치하기 때문에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생애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내담자와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죠? 생애진로 사정.
인생의 어떤 진로 주제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세계와 개인과의 관계는 일, 사회적 관계, 성 등의 평생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생애의 한 부분에서 어려움은 나머지 부분의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다. 그죠? 인생이 다 이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4번 수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고 요 생애 진로 사정은 어디에? 아들러 심리학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퍼가 아니다. 그래서 16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직업상담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내담자가 결정한 직업 계획 및 직업 선택의 확인 이런 게 필요하다. 그죠? 목적이 되겠죠. 2번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서의 수능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수능. 네, 요런 단어 우리 상담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수능한다. 우리가 이제 사회의 어떤 체계에 우리가 수능하려고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자신의 어떤 진정한 가치 이런 걸 찾아서 의미를 추구하고 거기에서 성취를 얻고자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회사에 잘 적응해라, 잘 수능해라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자, 3번 자아와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목적이 되겠다. 그죠? 진로 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직업상담에서 늘 의사결정의 어떤 순간들이 있죠. 그거를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될 것이다.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윌리엄슨이 제안한 특성 요인 진로 상담의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요건 좀 외우셔야 되겠죠? 바로 분종진, 그죠? 분종진 예상추. 네, 요렇게 분종진 예상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그죠? 종합, 진단, 예측, 그죠? 상담, 추수지도.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지도. 이렇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분종진 예상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중심적 상담 기법 중에서 내담자를 구별하거나 비교하거나 선택하는 과정으로 평가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가 나타내는 어떠한 감정이나 행동 특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존중한다. 그죠? 그죠? 존중이 들어가야 되겠죠? 존중. 그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사실 뭐 여기에 이제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요거는 기법이라기보다는 상담자의 태도와 관련이 있죠. 태도. 그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상담자는. 그죠? 19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정신역동 직업상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신역동 무엇입니까?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하는 직업상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바로 무의식. 그렇죠? 무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직업상담에서 무의식의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죠. 1번 직업상담자는 내담자의 흥미가 능력과 일치하는가를 밝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뭡니까? 특성, 요인, 이론이다. 그래서 직업 세계와 내담자의 흥미, 능력을 일치시키는 거. 자, 2번 직업 선택에 미치는 내적 요인의 영향. 내적 요인의 영향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무의식이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외적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요게 이제 정신역동 직업상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직업상담자가 교훈적인 역할을 하거나 내담자의 자아를 명료화하고 자아실현, 그죠? 자아실현 증진시킬 수 있는 거. 요거는 인간중심이 되겠죠.
4번 내담자에게 많은 검사 정보, 직업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를 토대로 직업을 선택하도록 특성 요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2번이 되겠죠. 2번. 정신 역동 상담은 무의식, 내적 요인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게 내적 요인으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고급 직업 상담한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